안녕하세요, 더블로블TV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량은 렉서스의 기암 LS500H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신형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이제 더욱 럭셔리해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으로 차량을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어색해 보이고 어색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스핀들 그릴은 이제 완벽히 적응된 모습이에요. 기존에서도 더 이제 좀 강렬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공격적인 범퍼까지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넷이 보시면은 렉서스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엔진이 있죠. 3400cc 6기통에서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배출가스도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는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는 조금 더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꽉 들어차 있고 커버까지 꽉꽉 차 있고 방열판이나 이쪽 고무로 커버되어 있는 것까지 보면은 렉서스의 그런 꼼꼼하고 조용한 드라이빙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지금 시승차는 20인치 휠이 끼어있는 휠 타이어가 끼어있는 플래티넘 모델인데요. 차량 가격이 무려 1억 7천만원 짜리 차량이에요. 차량 전장도 굉장히 길고 5200이 넘는 그런 전장, 엄청나게 긴 전장과 뒤에 리어 디자인을 보면 하이브리드라는 거와 이제 랜턴이 있죠. AWD는 4륜구동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트렁크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지금 시승을 하면서 느껴봤는데 당연히 전동으로 작동은 되는데 그렇게 넓은 트렁크는 아닙니다. 그쵸? 차량 크기에 비해서. 중요한 건 이 차량은 디자인도 예쁘지만 일단 좌석을 보시면 VIP 시트까지는 아닌데 VIP라고 볼 수 있죠. 5인승 시트에 4인승 시트는 아니고 가운데까지 착석은 할 수 있는데 이제 가운데 이어지는 턱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4인승으로 탈 때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터치로 모든 걸 작동할 수 있게끔 왼쪽 오른쪽 나와 있고요. 근데 불편한 거는 오른쪽을 작동을 하면 왼쪽을 작동을 못해요. 오른쪽이 끝난 다음에 왼쪽 시트를 레프트를 눌러서 작동을 해야지 가능하다는 거.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따로 직관적으로 버튼이 되어 있으면은 따로따로 작동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더라고요. 뒤쪽에도 CD를 꽂을 수 있는 그런 CD 삽입기가 있고 모니터도 양쪽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게 모니터가 좋은 게 차량 각도, 시트 각도에 따라서 시트가 스면은 이 화각이 이제 뒷좌석에서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모니터가 살짝 눕혀지고 그리고 또 시트가 밑으로 뒤로 기대지면은 또 너무 누울 수가 있잖아요, 모니터가. 그래서 모니터 앞으로 다시 살짝 이쪽 뒷좌석에 맞는 시야각에 맞게끔 자동으로 조절되는 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착석감이야 뭐 말할 수 없이 편안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뒷좌석 선쉐이드가 이제 햇빛을 차광해주는 커튼이 있는데 여기까지 되고 C필러 쪽에 보시면 끝에까지 다 전동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에어백이 들어있는 천장이나 이런 A필러, C필러도 당연히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게 아주 고급스럽고요. 운전석을 보시면 운전석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단 가죽 시트, 가죽 도어 트림도 다 가죽이에요. 재질도 뭐 촉감도 좋고 매몰 시트는 3개, 그리고 도어 트림에서도 여기가 따로 수납 공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손잡이 밑에까지 이어져 있는 뚫려 있어요. 근데 이 안쪽까지도 가죽으로 만들었을 정도로 여기 보이는 요 끝에 까지도 만들었을 정도로 밑에는 당연히 플라스틱이겠지만 안에는 다 가죽이에요. 그 정도로 신경을 쓴 플래그십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페달이고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뭐 렉서스 시계도 바늘 시계도 고급스럽고 아날로그, 창도 12인치가 넘는 디스플레이에서 엄청 크고 터치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 렉서스 패드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고요.
보시면 스포츠 모드하고 드라이빙 모드를 이제 바꿀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 이쪽에 계기판 위쪽에 대시보드 쪽에 붙은, 좀 신기하죠? 패들 시프트도 있고 뭐 크루즈 컨트롤도 당연히 있고요. 보시면 렉서스 패드가 굉장히 마우스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고, 걸리는 부분에서 딱딱 걸리면서 햅틱 반응, 그 소리도 이렇게 나고, 기능이 너무 많아요. 보시면 에어서스 적용해서 차량을 높이는 것도 있고, 커튼, 시트를 누르면은 시트 조절하고 뭐 안마 시트까지도 모두 가능한 오토 공조기까지도 있고요. 근데 불편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터치도 안 되고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없대요. 다 여기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눌러야 돼요.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그게 제일 불편해요, 타보니까, 시승하는 동안에. 그러나 뭐 그렇게 나온 거를 뭐 다음 세대, 지금 나온 신차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다음 세대 모델이 나오면은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뭔가 좀 디지털 시대에 맞고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사용감이 좀 떨어지는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어 노브가 고급스럽고 잡는 그립감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기어를 자동 위아래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밀어서 N 누르면 파킹, 뉴트럴, 옆으로 와서 아래로 내려 드라이브예요. D, 그리고 올리면 후진. 후진 지금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후방 카메라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커서 좋은데 후방 카메라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 야간에는 더 안 좋더라고요. 일단 기어 노브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운전하는 그립감이나 운전하는 기어를 넣고 빼는 맛이 좀 수동처럼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일단 주행을 통해서 한번 렉서스 LS500H 시승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 LS500H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속도로 주행 느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컴포트 모드에 드라이브 컴포트 모드를 놓고서 한 90km 정도 100km 크루징을 하고 있는데요. 승차감이나 이런 실내 정숙성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대형 풀플래그십 세단답게 굉장히 조용하고, 승차감도 편안하죠. 당연히 엄청 편안하고, 이렇게 S클래스를 시승을 뭐 길게 본 적은 없고, 잠깐 전시장에서 잠깐 타본 적은 있는, 그런 데의 느낌은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렉서스 LS500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 정도 기회가 생겨가지고 시승을 하고 있는데, 정말 편해요. 편하고 좋고, 그냥 좋다는 느낌이 계속 들 정도로, 뒷좌석에 타고 있는 뭐 가족들도 되게 좋아했고,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몸에 피로가 누적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주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컴포트 모드를 해서 달렸을 때도 전혀 그런 묵직함은 느낄 수가 있는데, 차가 안 나간다는 거,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신형에 되면서 이쪽 드라이브 모드를, 운전용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뭐 예전에는 버튼 센터 콘솔 쪽에 있었다면은, 예전에 LS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근데 지금 신형에선 ES나 LS에서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이, 이쪽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위로 올리면 레버를 돌리는 거예요. 위로 올리면은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아래로 내리면은 컴포트, 에코 모드. 그래서 지금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에코 모드로 돌렸을 때는 계기판에 에코 모드도 표시가 되고, 아니 계기판이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 모니터에, 그리고 계기판에도 당연히 에코 모드로 표시가 됩니다. 타코미터 자체가 RPM 게이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보시면 에코 게이지라 그래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에코 게이지, 그리고 지금 돌리면은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돌렸을 때는
이렇게 스포츠 타코메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배기음과 이게 사운드 제너레이터 같은 느낌인데 배기음을 인위적으로 나타내주면서 타코메에서 게이지가 나오죠. 그렇게 누르면 스포츠 플러스. 근데 굳이 뭐 스포츠 플러스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일단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달렸을 때, 그리고 특이한 게 에코 모드에서는 컴포트 모드도 지금 타코메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에코 모드에 갔다가 컴포트 모드로 바뀌면은 그냥 에코 게이지로 나오는데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어요. 근데 스포츠 모드 갔다가 컴포트로 오면은 그냥 그 타코메타가 살아있어요. 계기판 반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점이 개인적으로 뭐 하이브리드니까는 에코 게이지에 나와서 뭐 파워를 보시는 것처럼 에코로 달리다가 파워를 올라가는 레벨에서 표시가 되는 게 뭐 충전이나 EV 뜨는 배터리를 사용해서 가는 모드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지금 LS500H 같은 경우는 스포츠 배기량도 3400C, 3500C가 되는 배기량에 출력도 높은 차량이어가지고 스포츠를 놓고 달렸을 때 재미도 무시 못합니다. 굳이 에코 모드를 안 쓰고 EV 모드를 안 쓰더라도 충분히 재미있는 그런 주행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차량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가속력은 뭐 차가 무거워도 엑셀 밟는 대로 다 나가요. 그리고 지금 연비를 당연히 좋은 것도 당연한 거고, 스포츠 배기음도 뭐 인위적인 것 같긴 하지만 엑셀레이터를 밟는 대로,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으시나요? 이렇게 당연히 수동 모드도 가능하고요. 아까 계기판에 보여드린 대로 PM 옆으로 RND 해가지고 이제 기어 모드도 있고요. 수동 모드를 사용해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하면서 주행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한 260km 달리는 동안에 평균 연비는 리터당 8.5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핸들 자체도 지금 보시면 패들 시프트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뒤에 레버도 조작하기 쉽고, 버튼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조절할 수가 있죠. 트립 기능이나 뭐 오디오, 블루투스, DMB, 라디오까지도 조절하고, 뭐 차선 이탈 방지 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앞에 차간 거리를 조절해서 차간 거리도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직관적으로 버튼에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이제 앞 차량과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주행 간격을 맞춰주면서 주행하고 있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계기판에 보시면은 단계는 총 3단계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차량 간격을 국산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4단계까지도 가능한데 지금 렉서스 같은 경우 LS는 3단계, 총 3단계로 간격을 조절 계기판에 나와 있고요. 좀 보시면은 이쪽 계기판에 보이죠? 그렇고 이렇게 앞에 차량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스무스해요. 지금도 뭐 경고가 갑자기 차가 들어오니까는 경고가 띠디디딕 차가 엄청 가까운 거를 나타낼 때 계기판에 경고도 뜨고 소리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이제 완전히 정차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부드러워요. 지금처럼 이제 정차까지 서행을 하고 지금 정차를 했거든요. 정차를 하는 과정까지 이제 계기판에 웨이팅이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세팅 자체가 확실히 렉서스에서 추구하는 그런 안락함을, 승차감도 그렇지만 주행에서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포티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 센서를 조작하는 레이더 자체도 출발할 땐 똑같습니다. 페달을 누르거나 아니면 버튼으로 출발 가능하고요. 다시 세팅을 이렇게 부드럽게 정차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네,
지금 렉서스 LS500H 이제 시승기를 찍다가 뒷좌석에 이런 플래그십 모델은 제일 상석인 조수석 뒷좌석이 제일 이제 편한 자리인데, 이쪽에서 한번 앉아서 시승기가 아닌 착석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들려드리려고 앉아봤는데요. 지금 VIP 시트처럼 돼서 이게 4인승은 아니고 센터 콘솔, 뒷좌석 센터 콘솔도 위로 올라가는 5인승 차량인데, 일단 4명이 탑승하면서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앞좌석 시트가 VIP 시트로 밀리는 공간감이 지금 뭐 사장님들 앉아서 다리 꼬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 편하고 넓고, 시트 착자감도 굉장히 좋아요. 가죽 재질도 당연히 좋을 뿐더러, 근데 불편한 거는 지금 여기 센터 콘솔의 모니터에서 터치로 모든 걸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열선 시트나 뭐 통풍 시트 아니면은 시트에 이제 베리에이션 작동하는 위치까지도 다 터치로 해야 되는데, 다른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이런 터치도 있긴 하지만 이쪽 옆에서 직관적으로 운전석처럼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으로 한다는 게 더 편한데, 이거 렉서스 LS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하나하나씩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열선도 그렇고 뭐 시트를 작동할 때도 그렇고, 여기 앞 시트도 뒤로 왔다 갔다 빠질 때도 그런 게, 지금 시승할 때도 그랬어요. 운전석에서도 굉장히 좀 불편한, 물론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비싼 차니까 좋은데, 그런 좀 직관적으로 조절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은 신형 모델 LS, 예전 구형에서 이제 신형으로 바뀐 모델인데 아주 만족스러운 시승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